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문재인 때 말이죠. 정치 보조금이란 거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민단체 만들어 연 4천억씩이나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좌파잡 단체들한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당장 없애라 이겁니다. 문재인 때 연 4천억씩 매년 4천억씩 늘어난 민간 보조금. 그럼 결국 어떻게 4천원 8천억 와 1조 2천억 기하급수로 늘어나가는 이 돈을 갖다가 말이죠. 문재인 때 시민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시민단체들, 괴담을 만들고 하는 시민단체들, 민주노총 등등 민간 보조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어저께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시키고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보조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당장 없애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작 없애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라. 딱 그랬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없는 걸로 다 없애놓고서 다시 분석하라 이거예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팔아먹는 그런 복지 예산은 이 표 가지고 복지를 해가지고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갖다가 얻으려는 이런 짓을 하는 예산은 전부 철저히 배격하라 그랬습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혁신,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라. 관이 주도하지 말고 우리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하는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라. 그게 토대가 돼야 된다.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원했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비로소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적인 자리를 매김하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허리띠를 쪼르는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한 때 아니냐. 왜? 지금 문재인이 다 털어먹었잖아요. 퍼주기 다 하고. 1,000조로 빚을 늘려놓고 빚을 갖다가 400조나 남기고 가고.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랬죠. 이제 문재인을 정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제1대상으로 이자를 적폐청산 빨리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지난 1년을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대비 평가하면서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70년간 국가채무가 이 지난 문재인 동안에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 이게 말 되느냐 이런 얘기죠.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잘합니다. 예.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봉에서 그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 좌파 극좌파들과 맞서면서 불공정과 불의, 반역적 행태 이런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당을 안 시키고 몰아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후보 시절에도 패댕이를 치고 몇 번을 그랬습니까? 잘 알 겁니다. 이런 자는 소위 좌파 유승민을 세우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밀어서 국민의 힘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대통령, People's President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대통령이지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고 지지하는 정당이 바로 됐습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 잘 아시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받드는 체질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체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200석을 꼭 몰아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지금 제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석을 꼭 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찍지를 말아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도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도사입니다. Free to choose.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버드 교수가 쓴 밀턴 프레드만이 쓴 그 책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내용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그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학회 회장을 하신 그 윤기중 교수가 아들을 서울법대에 입학한 윤석열 학생에게 입학생에게 신입생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책이 경제학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그 책은 그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이고 그분은 또 얼마나 책을 좋아했습니까? 이 경제가 말이죠. 그 자유시장 경제가 그분 머릿속에 딱 그대로 박혀 있고 가슴 속에도 박혀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과감하고도 강한 이런 긴축 재정이라든가 건전 재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벌써 체질을 갖다가 말이죠. 문재인이가 아주 방만하게 다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그걸 지금 하나씩 다 걷어내는데 1년여가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지출만 줄이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약자 보호를 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영,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R&D 등에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때 지난 5년은 뭐를 했을까요? 대한민국 재정을 다 써버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가겠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의문부호를 취했던 게 다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리겠다. 아니,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삶. 국민은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 사상의 자유도 있고 다 자유가 있는데, 예?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국가가. 이건 바로 뭐냐? 시스템 체제를 공산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는 다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의 스타일로, 공안 스타일로 보내기 위해서 이 공안 경찰에다가 전부 집중을 시키고 있고, 그것도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7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내수 같은 걸 갖다가 떼가지고 그냥 소위 스파이 간첩을 잡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경찰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전부 다 빼서 그쪽으로 던졌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재인의 흑막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철저히 국정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 민주당 이 패거리들 이 극좌파들은 지금도 멀쩡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를 지금 이제 핵폐수라고 하고 괴담을 막 하고 가짜뉴스를 하고 있지만 성공은 못합니다. 누가 성공을 못할 것을 맨 처음 예상했느냐? 함은경이라고 삼민투 386 아주 운동권 삼민투 미 문화원을 불태운 사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딱 진단을 합니다. 이거 성공 못한다. 삼민투 회장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후쿠시마 괴담을 만들어서 또 재미를 보려고 하지만 이재명이가 핵폐수라면서 재미를 보려고 하지만 웃기지만 이재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발광을 해봐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소금 사재기 하니까 좋다고 소금을 누가 사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자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자들이 국민들에게 불안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세계가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그런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쫙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누굽니까? 이재명 말 맞다는 핵폐수가 말이죠. 이재명은 그걸 핵폐수라고 하는군요. 이재명 핵폐수가 후쿠시마에 몇 배인 줄 아십니까? 48배입니다. 48배. 예. 근데도 말 한마디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싱하이밍 만나서 너네 전자파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후쿠시마에 48배나 되는데 이게 왜 이걸 우리에게 일로 하느냐 말 한마디 했습니까? 여기는요 중국의 동해와 한국의 서해는 바로 딱 갇혀 있는 데입니다. 그죠? 물이 거기 뱅뱅 같이 돌죠. 제일 위험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위험한 구역인데 후쿠시마는 어디냐? 동해를 건너서 일본 땅을 건너서 태평양 쪽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해류가
하와이로 맨 먼저 가서 그 다음에 해류가 캘리포니아에 도달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오는 데는 4년이 걸립니다. 물이 희석이 돼도 1000번, 10,000번 희석됐겠습니다. 자기들이 잘 압니다. 이재명이가 빠꼬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죠. 그 사실을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담을 생산하고 소위 핵폐수라고 괴담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